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시작합니다. 배트맨 2부 진행을 맡은 저는 이혜은입니다. 자, 금요일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자, 오늘도 역시 두 분의 파트너와 함께 알차게 방송 마무리해보고 또 유레카 종목 공개까지 앞두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알차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현재 실시간 TV로 송출되고 있는 방송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접속이 되실 겁니다.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좋다 혹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도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의견 수렴하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 통해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임상현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멋진 두 분의 파트너와 함께 하는데, 자, 이 두 분과 함께 장중에서도 다음 주에도 대응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멋진 두 분의 파트너님들과 함께 다음 주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준비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볼 차례인데 자,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준비해 오셨을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이 수금이 필요해라는 아주 멋진 오늘 장 한마디 준비해 주셨잖아요. 예. 오늘 어떻게 준비해 오셨을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은 한글로 하면 좀 약간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영어로 해주시나요? 예, 곧 날아갈래 뭐 그 뜻인데 네. 이걸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키 영화의 주제곡 고나 플라이 나우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로키 주인공이 약간 그 현재 세계 챔피언을 꺾기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면서 마지막에 오르는 대목이 필라델피아 그 현재 극장이 아니라 그 현재 박물관의 그 계단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죠. 곧 날아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곧 세계 챔피언을 할 것이다 하는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의 이 상태가 어떻게 되면은 곧 날아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자기 종목이 뜨지 않는다면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종목도 곧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8월에 그 현재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휴일을 좀 즐기려고 하다가 장이 너무 좋아서 휴일을 거의 강제 반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8월에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썸머 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보통 썸머 랠리는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상승한 장이 너무 좋아서 2분기 지나서 3분기까지 됐을 때는 보통 썸머 랠리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초부터 하락한 증시가 바닥을 기다가 연중의 중심이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까지 하락하다가 7, 8월에 돌아섰을 때 썸머 랠리가 있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썸머 랠리는 보통 7월 웬만하면 7월에 꺾이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진정한 썸머 랠리의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차트를 가지고 전체 한번 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은 1년이라는 사이클이 파동의 법칙이다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6월 말에 어떤 저점이 있는데 현재 이것도 6월 말, 7월 초
이 부분에 바닥이 되면서 1년 사이클이라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7월에 추세 반전이 되고 또 8월에 이게 본격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7월에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에 거의 매집이 됐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매집이란 것은 바닥을 계속 다지다가 조주의 단계죠. 그러면서 시세를 날려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중장기적인 예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지루하게 하락한 것이 12개월의 하락을 했죠. 그러면 기본이 절반이기 때문에 반등과 행보의 숨구르기 이 부분들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연말까지 랠리의 장이 본격적으로 존재를 한다. 파동이라는 것은 기준 파동이 되면 무조건 절반이 횡보나 반등의 흐름이기 때문에 6개월은 무조건 횡보나 반등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초반 3개월에 급등 주도주가 또 급등 섹터가 나오고 나서 더 반선 터치되면서 하반기 다시 3개월 동안에 그동안 못 오르는 섹터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의 기관이 7일 연속 사고 있죠. 그다음 환율에 대한 21선 이탈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8월 간단히 이야기해 봤을 때 곧 날아갈래. 뭐 이렇게 하고 아마도 다음 주에 뭐 해시태그 키워드가 높이 날아갈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긍정적으로 한 다음 주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로키의 주인공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정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하는 말, 곧 날아오를 거야 라고 하는데 자, 그 이야기를 오늘장 한마디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서머랠리에 몸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마도 임상현 파트너님이 다음에 출연하시는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자, 높이 날아갈 거야 라고 오늘장 한마디를 표현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민경철 파트너님은 어떤 한마디 준비해 오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지난 수요일에는 840으로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네. 네, 오늘 한마디는 뭔가요? 네, 오늘은 이제 개봉박두라는 우리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개봉박두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 8월 15일까지 이제 우리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됐습니다. 그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들은 수급을 강력하게 좀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우리 과대 낙폭 구간에서 일시적인 뭐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실적 부진한 기업들보다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좀 종목 이제 좀 차등화 장세가 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또 훈훈하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도 이제 일주일 내내 훈풍이 불었고 자, 아직 새벽 시간 미국 증시는 보합권으로 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자,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닥 기준으로 제가 우리 폭락장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7월 초부터 우리 서유경제에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최저점에서 매도하지 말고 매도 버튼을 금지하시고 버티셔라. 어디까지? 840포인트까지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견디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달 전 우리 7월 초에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코스닥 지수가 과거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던 장세가 아닙니다. 자, 저금리 시대에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돌아오면서 자, 비트코인, 암호화폐, 나스닥, 빅테크들이 폭발하고 뭐 NFT, P2E 이런 쪽으로의 수급이 강하게 붙고 혹은 해운주들 폭발하고 혹은 코로나 관련주들 폭발하고 전기차 이슈 붙이면서 폭발하고 애플카 이슈로 붙이면서 폭발하고 뭐가 이슈가 만들어지면 그에 관한 종목군들이 수백 %, 수천 % 올라가던 그 유동성 장세가 지금은 저는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우리 경기 부양책과 유동성의 공급으로 우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으나 자, 연초부터 계속해서 단행되는 금리 인상 때문에 자, 우리 코스닥 지수의 이제 고점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우하향의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우하향 추세 하단에서는 자, 우리가 저가 매수, 자신 있게 견디고 추가 매수하고 저가 매수해서 이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 지금의 구간에 이제 840포인트 구간에 도달
그리고 여기를 뚫어내느냐, 뚫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더 날아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 조정받고 우리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 아니면 자, 직전에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일정 수준의 이중바닥을 다지면서 가는 그림의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하시고 좀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 우리 2분기 실적 이제 전반기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우리가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 뭐 지금 과거에 실적 안 나와도 네, 치료제 만들겠다,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들, 코로나 관련된 이슈,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 배터리 관련된 이슈 다 끌어올라갔다가 우리 유동성 지금 회수해 나가니까 그런 빅테크 기술주들 뭔가 이제 멀티플에 대한 높게 평가가 되는 종목군들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꾸준하게 좀 빠져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이 자, 우리가 유동성을 지금 공급해주고 경기 부양책을 내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이번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했고 9월 말에도 금리 인상이 있는데 자, 8월 달에는 왜 올라갈까요? 8월 달에는 FOMC 회의 일정이 없어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어느 정도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으나 다시 9월 말 우리 FOMC에서 기준금리 또 인상한다. 통화 긴축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면은 자, 우리 빅테크 나스닥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코스닥 이중바닥을 다지고 가는 그림도 저는 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자, 날아 올랐으면 저도 좋겠고 간절하게 원합니다만 자, 840포인트 구간 다음 주 돌파하는지 여부 먼저 체크하시고 자, 간다 하더라도 네, 실적 잘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네, 우리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목 잘 이제 실적 잘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네,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마디는 이번 주에도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이 있었던 만큼 개봉박두라는 키워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적 기반의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파트너님들께 시장 정리하는 한마디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켓 키워드 준비를 해볼 텐데요. 마켓 키워드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 가지고 와주셨을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는 패권 싸움이라는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던 임상현 파트너님의 키워드 먼저 공개를 해볼 텐데요. 자, 마켓 키워드 첫 번째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게임 체인저로 가지고 와 주셨네요. 게임 체인저 임상현 파트너님,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예, 게임 체인저는 어떤 그 게임, 어떤 판을 뒤집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건, 어떤 계기 뭐 그런 거를 말하는데 네. 코로나 치료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이렇게 주제를 정했으면은 이런 반론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재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또 다른 시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장이 막연하게만 추산이 됐는데 과연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은 코로나 치료제 시장에서 경구용을 말합니다. 경구용을 말하는데 두 가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죠. 화이자의 팍슬로비드, 그다음에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됐는데 화면에 보시고 이제 계신 거는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을 나타낸 건데 상반기에 화이자 실적의 팍슬로비드의 전체 매출액은 12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머크의 상반기 어떤 몰루피라빌의 어떤 그 현재 전체 매출이 5조 7천억 정도 됩니다. 두 개를 합해 보면은 약 18조가 됩니다. 18조. 그러니까 하반기를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현재 36조 또 약간 커지면은 더 확산이 되면은 더 많은 부분들이 단 두 개의 제약사가 독식을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남는 장사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백신의 부분은 이보다 10배가 큰 300조 이상의 시장들인데 거의 시장을 화이자하고 이게 모더나가 거의 잠식을 하고 있다시피 하죠. 그만큼 승자 독식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부분에서 현재 약간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코로나 백신에 대한 효용성 논란들이 이제 계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돌파 감염, 그다음에 변이에 대한 취약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돌면서 백신의 어떤 보급률이 점점점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차 접종 10%밖에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시큰둥하죠. 왜냐하면은 그 마저도 걸리는데 차라리 치료제 먹고 말지 이렇게 하는 이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부분들이 백신 쪽에서 치료제 쪽으로 결국은 치료제 쪽에 어떤 그 게임 천저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은 전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전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초의 치료제 항체 치료제라고 하죠.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를 맞는 것이 렘데시비르란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나라는 항체 치료가 유일한데 이거는 중증 환자에만 듣고 주사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항체 치료제가 나와주면서 너도 나도 항체 치료제에 개발이 뛰어드는 건데 많은 업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셀티론 같은 경우도 레키노라주가 항체 치료제에 했던 그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많은 업체들이 뭐 아스트라제네카, 틱사케미밥, 그다음에 리제네론의 리젠코브, 그다음에 GSK와 비어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재 서트로비맵 이런 많은 어떤 항체 치료제들이 있는데 이 항체 치료제들의 현재 만료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레키노라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용 중단됐습니다. 왜? 변이에 듣지 않는다 이거기 때문에 더 오히려 역효과 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는 변이에 취약하고 역효과 나서 전부 다 사용 중지 그다음에 긴급 승인 취소가 됐다. 결국은 뭐냐면은 항체에 대한 변이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체는 전체적으로 변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체 아웃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렘데시비르만큼은 이상하게 중증에서는 좀 효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또 이제 오미크론의 효능이 드는 부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틱사게미맙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일리알릴리의 현재 베펠로비맵도 최근에 효용을 인정받았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항체 치료제는 사양길 또는 변이가 되면 또 이것도 승인 취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리고 중증에 대한 주사줘요. 중증 환자에 대한 주사 극히 일부분만 되기 때문에 경구용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경구용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가 딱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팍슬로비드의 화이자에서 만든 거 경구 치료제. 그다음에 몰루피라빈은 머크의 경구 치료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치료제가 되느냐?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사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결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가 이 팍슬로비드하고 몰루피라비드의 아성을 뒤엎을 수가 있다. 막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팍슬로비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을 때 다른 약물하고 병용을 금기하게 됩니다. 이게 사용이 제한돼 있고요. 그다음에 몰루피라비드는 낮은 효능,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후발 업체들이 현재 굉장히 큰 효능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은 화이자의 팍슬로비드 팍슬로비드는 이게 간단하게 했을 때 임상이 좋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평가 지수를 했는데 미충족을 받았어요. 사실상 임상 취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일 연속 먹잖아요. 근데 4일 연속 지속적으로 완화가 되는데 그게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성공했느냐? 최종 평가, 이제 부수적인 평가를 해서 28 동안 입원했더니 입원 또는 사망 발생률을 89% 감소시키더라.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89% 감소시키면은 아하, 이거 먹으면 89%는 다 좋겠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먹는 사람은 0.8%가 입원을 했고
유약군은 7%가 현재 입원을 했기 때문에 0.8%대 7%인데 실질적으로 6%밖에 안 되잖아요. 6%의 효능밖에 안 되는데 이걸 상대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89% 대단한 효능처럼 되지만은 매우 미약한 효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먹고 몰루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장난 같은 통계인데 실제 임상에서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먹고 몰루피라비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임상 실험에서는 돌연변이가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최종 평가에서는 29일 동안 입원 환자 사망 환자 부분이 30%가 감소가 됐다. 이런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통과가 됐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에서 이렇게 치료 효과를 보려고 했더니 실패를 했어요. 전혀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일부만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포토샵만 딱 제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치료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효능을 발휘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 치료제 동향 중에서 제가 천연물 치료제는 약제 내성과 약제 내성하고 그다음에 세포 독성에서 부작용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화약품에서 하고 있는 직구리 망초 죠. 그다음에 한국 파마에서 하고 있는 단팔수, 그다음에 한국 BNC에서 하고 있는 현재 우장지 버섯의 성분 안트로키노놀, 그다음에 신풍제약에서 말하고 있는 피라맥스. 피라맥스는 피로나리딘하고 알테시네이트를 합성해서 만든 거고 알테시네이트가 이제 개똥수계 원료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는 니클로사마이드 구충제에다가 천연물에 해당이 된 약물 전달체 기술, 이제 벤토나이트를 섞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효 효능이 굉장히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탑픽을 꼽을 부분인데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항바이러스 효과들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이제 FDA에 임상 승인을 나는 업체가 하나의 큰 시세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팍슬로비드하고 현재 몰루피라비드의 아성을 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체인저라는 마켓 키워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주들 간단하게 차트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관련주 부분들은 현재 신풍제약과 현재 그 한국 BNC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이제 차트를 잠시 이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이제 보는 부분들이 현재 한국 BNC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전체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한 8,000원 정도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상승과 조정의 20일 주기 사이클, 그다음에 5일 주기의 어떤 그 횡보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상승을 좀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한국 BNC에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은 현재 그 FDA의 긴급 사용 현재 사용 신청 서면 신청을 좀 했죠. 7월 8일 날 정도. 근데 서면 신청에 대한 그 서류 접수 통과돼서 8월 9일 날 접수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시세가 폭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를 9월 8일 날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이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BNC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르하고 이제 동등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일부 잘못 알고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이런 오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하고 똑같은 동등의 효능이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효능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고 또 항바이러스 효과도 완벽하게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팍스로비드나 몰루피라비드 같은 이런 그 2차 변수, 주변 변수 이렇게 약간의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쪽으로도 안 되고 정석적으로도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바라볼 부분들이 이제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부분들은 신풍제약은 천연물인데 2차에서 실패한 거 다 알고 있다. 뭔 소리냐 이렇게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얘기했을 때 PCR 테스트 아시죠? PCR 테스트는 유전자 증폭 방식인데 CT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CT 값이 높으면은 위양성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바이러스도 검출이 되는데 CT 값을 40으로 실험 조건을 하다 보니까 대조군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배양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성 유입성이 없다는 약간 다소 아쉬운 임상 설계가 있는데 실제 다른 효능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배양을 한 결과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또 다른 임상 중간 별표가 발표됐는데 효능이 있는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다국가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도 상당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차트를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2단 상승, 그다음에 1단 조정, 넥라인점 다시 한번 반등이 2차 상승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상승 파동은 제가 1파, 2파, 매집의 과정들, 조주의 과정들 다 일사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한국 BNC가 스타트를 끊으려면 신풍제약도 같이 동반 상승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주들 차트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자, 민경철 파트너님은 이 게임 체인저 관련한 이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지수가 바로 V자 반등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저는 일정 수준의 좀 조정을 받고 오랫동안의 바닥에서의 횡보 매집의 구간이 거치고 나서야 한 1, 2년 정도 뒤에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의 장세에서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나 뭔가 혹할 만한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들이 정말 유동성으로 들어올리는 테마가 많이들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 허리띠도 졸라매야 되고 기업들도 자, 높아지는 금리 때문에 우리 경기 침체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재무 안 좋은 회사들, 매출 안 나오는 회사들 이렇게 좀 한계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겨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금리가 제로 금리에 가까웠던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지금 뭐 당장 이제 9월 달 되면은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3%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가계 부채, 뭐 대출 상환에 대한 이자 부담 증가하고 기업들도 대출 많이 있는 기업들, 부채 많은 기업들은 이자 내기 빠듯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 시점에는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영업이익 많이 내는 회사들이 한계 기업들을 인수해서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혹은 유동성 통화 정책에 변경되어가는 시점에 그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과거에 우리 비트코인 광풍, 제약바이오 광풍, 뭐 NFT 광풍, 뭐 배터리 광풍 전부 다 엄청난 시세를 유동성의 힘으로 좀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이제 당장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좀 진행돼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임상이 통과한다면 이제 올라간다라는 그런 수십 년 동안의 제약바이오의 상승 동력이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기가 당장 올해 연말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1, 2년 정도 뒤에 그때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대세 상승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할 어떤 것, 이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어줄 그 무엇이 나온 것 같다라고 임상현 파트너님은 보고 계세요. 자, 그것이 바로 경구용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관련주들 흐름도 쫙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의 의견도 함께 짚어봤는데 자, 민경철 파트너도 오늘장 키워드에 이어서 마켓 키워드 역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키워드 가지고 와 주셨을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켓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마켓 키워드입니다. 역시 오늘장 한마디에 이어서 실적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주식은 실적이라는 마켓 키워드 가지고 와 주셨네요. 자, 어느 내용인지 대강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역시 주목을 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가 저는 도래하게 될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에서는 실적이 없어도 그런 사업 비전을 제시를 잘 한다면 정말 광풍의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우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헬리콥터 머니 돈을 뿌리니까 그런 사태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자, 지금은 뿌렸던 돈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회수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은 괜찮지만 우리 실적 기반 없이 즉 테마로만 급등했던 종목들이 지금 자산 긴축의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임상에 뭐 성공하면 대박 날 것이다. 우리 정치 테마주들 누가 대선 당선되면 대박 날 것이다. 뭐 이런 테마주들의 급등락이 우리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는 몇 개의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크게 하게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과거에 이제 IT 버블이 꺼졌을 때를 좀 떠올려 보시면 정말 뭐 닷컴만 들어가면은 굉장한 시세를 만들었지만 결국에 그런 거품이 꺼졌을 때 정말 한계 기업들 다 망해가고 그 중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가서 지금까지 우리 닷컴 버블 이후에 좀 살아남은 IT 기업이 우리나라 공룡, 뭐 네이버, 카카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들도 우리 작년, 재작년 엄청난 테마로 유동성 유입되면서 몇백 프로, 몇천 프로의 시세도 만들었던 종목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과거 2년 전에 우리 회사가 백신 만들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치료제 만들겠습니다 했던 회사들이 지금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코로나 터지고 2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자, 현재까지 보여주지 못했다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뭐 임상에 이제 통과를 해서 정말 대시세가 분출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의 개선을 좀 보여주지 못한 종목들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질적인 수혜를 갖게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즉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종목들 위주로 유동성 회수 상세에서 실적 기반한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파미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키트나 뭐 백신이나 이런 쪽으로의 원료를 납품한다고 해가지고 진략 진단키트 관련주로 한번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재무제표를 보시면 동사 지금 시가총액이 7,500억입니다. 그런데 자, 재무제표가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자, 주가가 7,000원에서 굉장히 수백 % 폭등한 이 상승이 과연 이 재무제표의 증가, 그 과거의 기대감이 이 재무제표로 실제로 보여주었느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원료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부각됐을 때는 유동성이 공급됐을 때는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지만 실제로 재무제표상 뭐 실적의 개선이 조금은 있었으나 이제 폭발적인 뭐 실적의 개선은 즉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실질적인 수혜는 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라 하더라도 자, 이렇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종목들보다는 실적 폭발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재작년에 정말 1000%가 넘게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자, DNA 링크입니다. 자, DNA 링크가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 FDA에다가 승인 받으면 이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해가지고 자, 2,000원, 3,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10배 넘게 15배 가까이 주가가 폭발했었던 종목인데 자,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회사가 아직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도 FDA 승인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통과돼서 다시 과거의 전고점을 뚫어내는 기적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2년 동안 실적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로 올라갔지만 이슈와 기대감만으로 올라갔을 뿐 실질적인 재무제표의 흑자 전환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우리 DNA 링크 과거에 1000%, 1500% 폭발했던 종목이다. 하지만 2년 동안 재무제표 보니까 진단키트 많이 팔렸느냐에 대한 물음에 많이 팔지 못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자, 정말 이슈와 테마 부각될 때는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지만 그 기대감이 소멸된 시점에는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낮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한 종목 더 좀 시세가 나와서 저도 이 종목을 좀 다뤄볼까 좀 고민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자, 녹십자 MS라는 종목인데 자, 차트 보시면 자, 2020년도 3월달 자, 3,000원 밑에서 19,000원, 2만 원까지 주가 6배 폭발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도 많이 나셨을 종목일 것 같은데 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 재무제표 보니까 자, 2020년도 42억 흑자 전환하다가 작년에는 마이너스 20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서 성공하긴 했지만 자, 이 회사가 과거의 주가가 500% 이상 올라갈 정도로의 재무제표의 개선이 있었느냐, 실질적인 수혜가 있었느냐, 돈을 벌었느냐를 봤을 때 실적 좋아진 게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진단키트 관련된 테마가 맞는데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아닌 종목들이 이러한 이슈와 기대감만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케이스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실질적인 우리 실적 증가가 있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 제가 우리 머니트렌드 시간에서 과거에 한번 공부를 싹 다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 2년 동안 관련주라고 해서 시세는 나왔는데 재무제표 뚜껑 열어보니까 돈 못 번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중에서도 그나마 우리 실적 개선을 보여준 진단키트 관련주들 첫 번째, 자, 랩지노믹스입니다. 자, 랩지노믹스 재무제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터지기 전 매출액 영업이익 11억에서 자, 작년 기준 영업이익 1,000억까지 영업이익의 100배 증가가 있었고요. 이 퍼센트는 10,00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비해서 우리 재무제표의 증가, 실질적인 수혜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랩지노믹스 일봉상 추세 하단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지고 우리 실적 기반한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진단키트 관련주들 바이오니아입니다. 자, 우리 2019년도 매출액 300억도 안 되던 회사가 영업이익 1,000억, 500억까지 작년 결산 기준으로 막대한 실적의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로 폭발했다가 우리 바닥까지 조정받고 다시 우리 실질적인 진단키트 많이 팔리면서 실적의 개선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없는 종목들보다는 우리 바이오니아, 랩지노믹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수젠텍입니다. 역시나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 해서 자, 주가 4,500원, 5,000원짜리가 65,000원까지 1,000% 이상의 시세도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자, 2021년도 영업이익 350억 그리고 올해 1분기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었던 350억 이상의 이제 분기 영업이익 447억을 기록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휴마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도 자, 이제 코로나 사태 전에는 매출액 100억도 안 되던 회사였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3,200억까지 30배, 즉 3,000%가 증가했고, 자,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10억에서 영업이익 작년 결산 기준 1,900억까지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의 증가가 있었고요. 자, 올해 1분기 그리고 3월달, 4월달 그 대선 그때 이제 선거운동하고 이럴 때 우리 신규 확진자 20만 명까지 갔었죠. 자, 그때 당시 우리 휴마시스 1분기 영업이익이 2,000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영업이익이 1,900억인데 자, 올해 1분기 동안의 영업이익이 2,000억이었다는 거는 폭발적인 우리 실적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있었다. 그런데 진단키트 관련주들 저점이었기 때문에 좀 조정받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SD바이오센서, 시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종목까지 실적 기반한 진단키트 관련주들 위주로 우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의 중요성 앞서 오늘장 한마디 통해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역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진단키트주 실적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 차트와 함께 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상현 파트너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할 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자, 어떤 관점 갖고 계세요? 예,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원 사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3주 전에도 좀 했었습니다. 진단키트 같은 네. 상황에서 여기서 뭐냐면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업체가 유전자 PCR 검사보다 더 앞선 기업인데 실적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기업이 딱 4개를 골랐었죠.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수젠텍. 근데 우리 이제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수젠텍, 휴마시스를 정확히 골라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분석을 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겹치는 게 아닌데 바이오니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지난번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타액 진단 키트, 앞으로도 타액 진단 키트로 넘어가고 온숭이 두창 키트로 넘어가는데 이게 3개 겹치는 것이 바이오메드, 미코바이오메드, 바이오메디아, 바디성 메드인데. 여기서 이제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바이오니아를 딱 콕 집어줬다 하기 때문에 그 분석을 너무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현재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현재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제 개인적으로 2개를 보시기 바라고 타액 진단 키트, 미래 성장성, 그다음에 온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미코바이오메드, 바이오니아, 바이텍메드 제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의견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도 이렇게 한 섹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님들은 쏙쏙 잘 골라가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수젠텍 역시 임상현 파트너도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더해서 바이오니아까지 너무나도 잘 짚어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나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딥한 이야기들 나눠본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역시 굉장히 알찬 마켓 키워드 가지고 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다음 주장 어떤 종목 봐야 합니까? 어떤 종목 주목해야 합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자, 그런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 두 분 파트너님들께서 유레카 종목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와 주셨을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먼저 임상현 파트너님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에서 공개해 주실 유레카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유레카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네, 현대바이오 하단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자, 현대바이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 선정 최고의 물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세포 실험이나 이제 현재 최고 물질로 니클로사마이드가 선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파스데이 연구소에서 세포 실험에서도 최종 현재 약물로 선정이 됐던 최고 탁월한 약물인데, 요거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데가 현대바이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대바이오는 기존의 약물 전달체 기술 가지고 비타민 C를 가지고 제품화했고, 이런 약물 전달체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는데, 요걸 니클로사마이드를 가지고 현재 실험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니클로사마이드가 전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온숭이 두창까지도 효능이 있다는 논문 때문에 FDA 패스트트랙 긴급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천연물 치료제 개념, 약물 전달체 기술이 그렇습니다. FDA 어떤 신청은 온숭이 두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출발하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재 코로나 치료제는 국내 임상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가 현재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냈다면 낼 수 있지만 크게 시세를 내지 않고 조정을 보였고, 대부분 신풍제약이 10조, 그다음에 한국 BNC가 10조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 현대바이오는 그렇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두 가지 재료 가지고 굉장히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하반기 최대의 탑픽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한국 BNC가 먼저 FDA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비슷하게 수순을 받고 온숭이 두창에 대한 그 패스트트랙을 형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내용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그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낮은 상승, 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정도 작고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중장기 차트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전체에서 보면은 한번 크게 2단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2단 상승했고 1단 조정, 그다음에 쌍바닥 패턴, 그리고 재차 상승, 3파단을 향해서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분들은 내일 시초가에 좀 해당이 되고, 손절가는 28,000원 정도 되고, 현재 목표가는 현재 노란톡에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탑픽은 딱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해서 현대바이오밖에 안 꼽아왔는데, 한국 BNC도 탑픽에 버금가는 탑픽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군 다 내일 시초가로 일단은 현재 매수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이 가져와 주신 유레카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차트도 봐주셨는데, 이 종목과 함께 한국 BNC도 잊지 말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더해 주셨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도 만나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가지고 와 주셨을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우리 엑세스바이오를 이제 유레카 종목으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진단키트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 화면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기업
IR 자료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고요. 자, 3월 달까지 진단 키트에 대한 미국 내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 우리 3월 달, 즉 4월부터 6월까지의 그 시장 규모도 우리 3월 달에 준하는 미국 시장의 진단 키트 수요와 시장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유지가 됐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가 자, 올해 이제 여름 정도면은 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4월 달, 5월 달, 6월 달, 즉 2분기에도 미국 내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꾸준한 우리 캐파를 좀 꾸준한 시장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자,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진단하는 이제 콤보 이제 진단 키트 임상에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제약 바이오 종목들과 동일하게 우리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우리 뭐 임상에 대한 이슈, 우리 코로나와 이제 독감을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에 대한 개발들, 이런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그런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핵심적인 거는 이 회사가 돈을 잘 보고 있어서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드렸는데 자, 2019년도 80억 적자 기록하던 회사가 작년 기준으로 2,6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약 30배 정도의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는데 자, 올해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 마이너스 80억 적자 전환하던 회사가 올해 1분기에만 3,8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매출액 400억짜리 회사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8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됐고요. 자, 엑세스바이오는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파는 매출액 비중보다는 자, 미국 내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 이미 유통망 2만 개 이상을 각 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개 이상의 공급망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미국에 생산해서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USA 우리 진단키트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진단키트 매수하시면 구매하시면 편의점에서 SD바이오 센서 진단키트가 개당 약 5,000원 정도의 소매가로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엑세스바이오의 진단키트는 미국에서 약 25달러, 우리나라 기준으로 3만 원 정도의 진단키트 한 개당 판매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물가는 좀 다르지만 진단키트 이제 소매 가격 기준으로 6배 이상 비싸게 진단키트가 미국 내에서 팔리고 있고 자, 선호도 미국에서 1위입니다. 동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브랜드가 미국 내 이제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평점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 맛집 이용 많이 하시는 것처럼 진단키트 편리하다에 대한 평점이 이제 엑세스바이오 자사 제품이 2위고요. 엑세스바이오가 ODM으로 대신 만들어주는 그 진단키트가 이제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그런 제품들 중에서도 자,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누가 만든다? 엑세스바이오가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가고 있고 자, 미국 신규 확진자 아직까지 좀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내 이런 2분기 실적 호조가 자, 8월 10 정정하였습니다. 자, 8월 15일까지 2분기 실적이 발표되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4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정말 보수적으로 1,000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지금 우리 우리 신규 확진자 다시 이제 7월 달 10만 명대 그리고 8월 달 10만 명대 20만 명 도달할 수 있다. 다시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죠. 그리고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겨울철 환절기 더불어서 우리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증가는 곧 엑세스바이오의 실적 증가로 이어지게 될 거고 증권가에서는 동사의 결산 기준 영업이익을 6천억으로 예상했지만 자, 이렇게 신규 확진자 늘어나면 이 회사 결산 영업이익 지금 3,800억인데 나온 것만 자, 결산으로 6천억이 아니라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만 1조에 달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잘 나온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유레카 종목, 엑세스바이오 종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손절가 저는 이제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이 기업 가치가 16,000원까지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밑으로 조정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유레카 종목 만나봤는데요. 두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임상현 파트너님의 현대바이오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의 엑세스바이오 이렇게 유레카 종목 만나봤는데요. 자, 두 분의 노란톡방에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치료제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신다면 진단키트주 관련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죠. 자,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또 두 분 파트너의 방에 모두 들어가 보시면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는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